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퇴하면 아내와 자식들이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쉬시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 하시며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은퇴는 진짜 하던 일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은 퇴직하더라도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건강을 위해서도 노후를 위해서도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좋대요. 이러면서 계속 일하라고 등 떠미는 분위기가 됐어요. 은퇴를 해도 30년에서 40년 이상 긴 노후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인 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만나면 안 되는 사람과 해서는 안 될 행동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은퇴 후 만나지 말아야 할 1순위는 같이 근무했던 회사 동료들이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만난 거래처 사람들처럼 다니던 직장 관련해서 일 때문에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일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라도 꾸준히 만나면 좋은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한번 살펴보세요. 직장 동료나 거래처,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 제외하면 연락할 사람도 별로 없고 만날 사람은 더더욱 없지 않나요? 먹고 살기 위해 일만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퇴직하고 한동안은 이렇게 전 직장 선후배나 업무적으로 친했던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봐야 누가 승진했다더라, 누구는 퇴직했다더라, 그러고 나면 아는 사람들 뒷담화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당장 퇴직하고 나면 내 노후 꾸려갈 궁리를 해야 하는데 만나봐야 철진한 유행가 가사를 흥얼거리듯 지나간 얘기들만 오가거든요. 실제 도움될 만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앞둔 20대 젊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회에 나가기 위해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석사 박사 학위도 따고 자격증 등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요. 요즘 젊은이들 참 힘들죠. 그래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는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에이, 이 나이에 뭘 어쩌겠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면서 은퇴 후의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허비해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도 많고 연금도 한 달에 4,500씩 턱턱 나온다면 이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솔직히 현역에서 근무할 때도 이만큼씩 못 본 사람들도 많은데 은퇴 후에는 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가끔 불러주는 옛 동료들이 고마워서 만나고 도움 안 되는 지난 추억팔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또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거실을 차지하고 TV만 붙잡고 보내고요. 정말 시간이 아깝죠. 앞으로 30년에서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잖아요. 은퇴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긴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하고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면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도 얼마간 있을 거고 또 퇴직금이라는 목돈도 들어오잖아요.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돈이 제일 많은 순간일 수 있는데요. 어떤 직장이냐, 얼마나 오래 다녔냐에 따라서 퇴직금은 차이가 크죠. 희망퇴직하면 더 많이 주잖아요. 또 금융권 같은 곳에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퇴직금은 퇴직을 축하한다고 주는 돈이 아니라 퇴직 후에 일이 없을 때 이 돈으로 생활하라고 주는 돈이에요. 내가 일하는 동안 매달 일정 금액씩을 떼서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일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한꺼번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은퇴 후 노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준비가 될 때까지 버티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달 생활비로 얼마 쓰세요? 지금까지 한 달 평균 400만 원을 썼다 치자고요. 그런데 은퇴했다고 갑자기 절반으로 줄여서 200만 원으로 사라질까요? 어림도 없죠. 은퇴 후 생활비가 줄어들더라도 서서히 줄여나가야지 이렇게 확 줄일 수는 없어요.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그동안 한 달에 이만큼 썼는데 수입이 없으니 조금씩 줄이자. 기존 생활비의 30%까지 줄여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400만 원에서 30%를 줄이면 한 달 생활비가 280만 원이 되는 건데요. 그럼 받은 퇴직금으로 얼마를 버틸 수 있는지가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퇴직금이 5천만 원이면 1년 6개월, 1억이면 3년, 2년이면 6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이 기간이 남은 노후를 준비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기간 동안 돈을 쓰기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나중에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내가 은퇴한 거 어떻게 알았는지 꼬여드는 똥파리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은퇴 후 만나지 말아야 할 또 한 부류인데요. 그동안 별로 연락도 없다가 내가 퇴직하면 귀신같이 알고 연락이 와요. 동창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가끔은 지인 소개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처럼 연락에 반가워서 만나면 제일 흔하게 하는 얘기가 퇴직하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있다고 꼬드겨요. 결국 불법 다단계 같은 사기꾼이에요. 나는 이런 거 절대 안 당한다 하시겠지만 누가 불법 다단계라고 얼굴에 써놓고 속이나요? 요즘은 귀농박람회, 은퇴박람회, 투자 설명회 등 정말 은퇴자라면 혹할 만한 그럴싸한 내용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알 수가 없어요. 퇴직금, 노후자금 홀라당 다 날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꼬드기는 똥파리가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아내나 자식인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누가 이거에서 돈 벌었더라 하는 카더라 정보를 어디서 물고 와서 우리도 해보자고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또 자식들은 이자도 얼마 안 되는 은행에 답답하게 묵히지 마시고 자신에게 투자하면 부모님 노후 평생 책임지겠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이러다 이 퇴직금마저 날리면 당장 나가서 땅을 파든 폐지를 줍든 해야 하는 최악의 노후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자식이 모신다고요?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을 쪼개놔야 해요. 1년에서 2년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그걸 월 생활비로 쪼개놓고 버틸 수 있는 그 기간이 내 노후를 준비하는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에 맞춰서 여유를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노후 자금은 부족한데 퇴직금 합쳐봐야 노후를 보내기에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이렇게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딱 사기를 당하기 쉬운 거예요. 퇴직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불려서 노후 준비를 마친다거나 몇 달 안에는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사기꾼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30년에서 40년 길게 남았어요. 이 기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에서 4년 이상이라도 착실히 준비를 해야 해요. 초중고 12년에 대학까지 나오면 최소 14에서 16년을 배워서 취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30여 년 일하고 퇴직하는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노년도 또 이만큼의 시간이 남았어요. 몇 년 정도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퇴직은 이 시간을 준비하라고 주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나름 열심히 살아왔지만 사실 그동안은 가정 꾸리고 자식들 키우고 집 사고 하느라 진정한 나를 위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이제 노후의 이 시간은 진정한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보내야 해요.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또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여유롭게 남은 노년을 어떻게 보내면 진정으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또 그동안 못다한 일들이나 취미활동도 해보고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면서 보내세요. 나이가 들수록 움직여야 한다고 하잖아요. 움직이고 땀 흘리면서 남은 노년을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가세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노후 홀로서기가 될 때까지 쪼개든 퇴직금을 관리하고 계획에 맞게 실천하면 조급할 일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은퇴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퇴직 후에 내 삶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고 더 나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사람도 가려서 만나고 행동도 더 나은 쪽으로 바꿔야 해요. 지금이 정신 차리고 남은 노후의 삶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